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이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 이화영 재판이 있습니다. 자, 이 좀 신준호 부장판사는 유임이 됐죠. 배석 판사만 바뀌었는데 지금 빠르게 간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재판의 후음이 피난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해서는 바로 그 이재명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서 결정적인 이 서류 증거를 갖다가 법정에서 제출했습니다. 뭐냐면은 작년 6월 달에 최초로 이화영이 검찰이 묻지도 않는데 자기가 쌍방울에 요청을 했다. 이재명을 이제 방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돈을 요구하는데 그걸 그 경기도가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 쌍방울 통해서 그 돈을 좀 부탁을 했고 그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이재명이가 지시를 했다. 어떤 식으로 지시했냐면 그거 잘 해보세요. 잘 됐으면 좋겠다. 라면서 화답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을 이화영이 작년 6월에 최초로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 이제 상황은 검찰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걸 이화영이 스스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변호인 입회화에 2번씩이나 더 추가로 그 검찰에 와서 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적혀있는 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법정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일부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바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진술했던, 자백했던 사실상 그 내용이 전체가 공개되기는 처음입니다. 지금 그 뒤로 이제 이화영은 내가 무슨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갖고 사실은 뭐 거짓말로 한 것이고 검찰이 나를 사실상 뭐 정신적으로 고문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결국 이제 일부 그 검찰이 가서 자백했다는 것이 일부 이제 법정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공개될 수밖에 없었고 일부가 그 얘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가면서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재판에 개입하는 재판 방해하는 이런 행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화영 변호인까지 바꿔버리고 이화영 부인이 법정에서 난입을 부리고 또 이화영이 전혀 동의하지 않은 이런 거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넣고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2개월 가까이 재판이 지연되다가 이제 자리가 잡혀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 기각당하고 이제 막바지 상황에서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초기에 지금은 이제 물론 이화영이나 이화영 변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그 당시 초기에 이화영이 진술했던 그 내용은 공개가 됐는데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것이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뭐 그동안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이재명을 이제 방북을 추진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돈을 요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쌍방울에 요청을 했고 쌍방울이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자백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자, 지금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를 현재 부인하고 있는 이화영의 주장은 허구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최초에 이제 2023년 6월 지난해 6월이죠. 자, 검찰 조사 당시에 검사가 묻지 않았음에도 유동규 역시 자백할 때 검사가 묻지 않았는데 자백을 했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이화영도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하니까 지은죄가 심각하고 특히 이제 공무원으로서 뇌물죄가 이게 액수가 크기 때문에 뭐 장기형에 불가피합니다. 지금 이화영은. 그러니까 일부 부분으로 이재명 관련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협조를 스스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구형량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 것 같은데 김성태가 이재명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에서 200만 불을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 된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초 되면은 지사님 방북에 성사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자백 진술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한참 뒤에 이것이 이제 외부로 알려지면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 뭐 대대적으로 이화영을 회유 협박을 하고 결국 이화영이 또 부인까지 동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다 정신적인 고문회에서 거짓말했다. 검찰이 나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줬다. 이러면서 현재 변호인이 통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쭉 보시면 당시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고 하면은 이것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결국은 이 당시 초기에 이화영의 이 자백 진술을 진실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동석한 후에 검찰 조사에서도 역시 이런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화영이 이런 그 쌍방울 그룹 비용 대납 사실
이재명을 위한 모두 인정을 했는데 바로 변호사가 동석한 그 상태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한 번 또 바뀝니다. 이때 한 번 하고 또 다른 날에 또 다른 변호사가 동석한 상황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검찰에 자백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변호사가 이제 지금 현재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바뀌기 전에 변호사인데 두 명의 변호사가 이화영이 검찰에 나가서 자백한 그 당시에 바로 입회했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전부 3번 자백을 했는데 한 번은 본인이 이제 혼자 있을 때 자백을 했고 나머지 2번은 변호사가 각기 다른 이런 2명의 변호사가 입회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검찰에다가 자백을 한 것입니다. 자, 보면은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이재명에게 그 DJ 방북 당시에 현대 아산이 함께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돈을 낸 거죠. 기업이 뛰어야 방북이 수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여기 이제 이재명이가 그거 좀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이는 이제 방북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을 때죠. 그때가. 이땐 또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은 몰랐겠죠. 그들은.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 먼저 북한에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알 수 없는 보고 내용을 이화영이 스스로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그 진실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것이죠. 상식적으로. 6월 9일 날도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고 6월 18일 날도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자기가 신뢰하고 있다고 밝힌 또 다른 변호인의 동석하에 역시 비슷한 취지로 김성태가 쌍방울의 김성태가 알아서 방북병 전부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3번을 검찰에 자백을 하고 2번은 이렇게 변호인이 입회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이 뭐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거 뭐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는 다만 이제 이들이 이걸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억지로 거부하고 있는데 판단은 최종적으로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내용도 있습니다. 더욱더 지금 이제 이재명이나 이화영에게 불리한 게 아울러 이제 이화영은 8월달 검찰 조사에서는 이거 일각에서 이제 이게 나오니까 막 혼란스럽기 시작했을 텐데 그때 그 초기에 이게 지금 검찰이 뭐 회유 협박을 했다. 검찰이 뭘 강압을 해가지고 저런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걸 받아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막 나올 때입니다. 그때 그 처음에 이화영은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검찰의 회유에 따른 뭐 허위 보고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처음에 이화영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진술했습니다. 검찰의 회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금 이 초기에 나온 검찰이 확보한 이 초기 자백서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보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이제 이화영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 허위로 한 것이고 억지로 한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김성태가 방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낸 것이지 무슨 뭐 이재명의 방북과는 관련이 없다라든지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뭐 지금 한국에서 정치인들이나 이런 자들이 방북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돈을 요구하는 건 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가 정신 나간 업체가 아닌다면 뭡니까 경기도 이재명 유력 그 정치인 당시 문재인 정권이었죠. 자, 이 유력 정치인이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을 몰래 경기도 몰래 쌍방울이 북한 측과 거래하기 위해서 100만 불, 200만 불을 보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이재명이 방북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 여러 가지 정황들, 관련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뭐 친서를 보냈다든지 이재명이 아니면 나중에 이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다 약속한 돈을 그들이 요구한 돈을 보낼 때 즈음에 그때 바로 경기도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이재명이가. 그래서 초청을 해달라. 이런 그 공문 보낸 사실들.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쌍방울의 김성태가 북한의 그 통전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 이화영이 자리를 함께 했던 이 사진, 속일 수 없는 사진,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화영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의 그 완전히 그 왼팔 오른팔 아니었습니까? 표가 부지사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이거는 이화영의 초기 자백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고문에 당기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곧바로 이재명을 부르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도 이제 이재명은 나는 모른다. 이화영이 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지난번에 검찰 조사 때도 1차 그런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거 뭐지? 나는 모릅니다. 황당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요걸 뒤집을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증거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다가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고 친서를 보내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된다 싶을 때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이재명의 방북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했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 공문이 있고 결재한 게 있고, 자,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문에 이재명이 이 쌍방울 통한 이 불법적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이건 뭐 장기형이 불가피한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기게 되면 지금 얼마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수원지검에서 보강 수사를 해오고 있다. 상당히 수사가 진척이 됐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화영의 1심 선고를 보고 곧바로 액션에 들어가겠다. 이런 시사 발언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신봉수 수원지검장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총선 전후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